107페이지 내부 통제 제도. 자, 내부 통제 제도는 재무회계의 이제 맨 끝부분에 한 2페이지, 한 2, 3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내부 통제 제도가 무엇인가? 내부 통제 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에서 관련해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기업이 요 밑에 있는 세 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사의 이사회라든가 또는 경영진 그리고 회사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기타 구성원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 내의 모든 구성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부 통제 제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요 세 가지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 보기에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아주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첫째 목적은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내부 통제를 통해서 기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는 거죠. 우리가 자원하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업에는 자산이 물적 자산도 있지만 인적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구성을 어떻게 인원 배치를 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적인 인원 배치가 되어 있어야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서는 너무 일이 바쁘고 인원이 좀 필요한데 인원을 너무 적게 배치하는 바람에, 또 어느 부서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한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회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내부 통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 이러니. 두 번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재무정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회계.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로 표시하고, 또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얼마나 우리 회사가 작성한 재무정보에 대해서 외부에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회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계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관련 법규나 정책을 잘 준수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잘 철저히 해야 되고,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 법규, 감독 규정 또는 내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뭐 신입사원에게는 신입사원 연수를 시키고, 기존의 사원들에게도 그때 때에 맞춘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고 하면은 내부 교육을 통해서, 통제 활동을 통해서 관련 법규와 정책이 잘 준수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요 목적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그다음에 관련 법규의 정책. 이거 말이 의의가 두 번. 관련 법규와 해야죠.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로 좀 바꿔주세요. 자, 내부통제주의 목적 세 가지 좀 기억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제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통제 활동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통제 활동의 내용은 즉 구성 요소,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5가지 활동을 말한다. 5가지 활동.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아래 보기 중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내부 통제 제도가 뭘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자, 구성 요소는 첫째, 통제 환경이라는 구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환경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경. 예. 그래서 내부 통제를 결국에 회사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회사 내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하는데, 네, 조직 체계라든가 구조, 내부 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벌 체계, 인력의 운용 정책, 교육 정책, 경영자의 철학이나 윤리, 또 경영자의 리더십, 이런 것 등이 기업의 어떤 환경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통제 환경, 상당히 구성 중에서 중요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인재가 들어가더라도 인재가 제대로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자의 철학과 윤리, 리더십, 이런 것이 그 기업의 중요한 환경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평가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위험이라는 건 회사가 어떤 뭐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죠. 그래서 회사의 내외부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분석하는 활동이다. 전사적 수준 및 하위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위험 식별, 위험의 분석, 대응 방안 수립, 위험의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된다 해서 위험 평가, 내부 통제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우리는 통제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분장한다든가 업무를 문서화한다든가 승인과 결제를 받는 활동이라든가 감독 체계 활동, 자산의 보호 체계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통제 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네 번째, 정보 및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정보를 비밀스러운 정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 기밀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및 의사소통, 조직 구성원의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생성과 집계, 보고 체계, 의사소통 체계, 이런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어떤 그 체계라든가 또 의사소통, 뭐 개인정보 같은 것이 아니다. 업무의 어떤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좀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수직 간의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또는 조직 간의 이런 수평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전부 정보 및 의사소통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의 마지막 5번째 구성 요소는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이 모니터링이라는 건 이 감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평가. 모니터링 한다 이거죠. 잘 지키고 있나? 예. 그래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서 뭐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라는 건 늘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독립적인 평가라는 것은 어떤 감사 기관을 정해가지고 또 아니면 이건 외부는 없어요. 이건 내부 통제 제도에 관한 거니까 기업 내부에서 하는 그런 평가 제도, 이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한다 이거.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하는 모니터링도 있다. 그래서 이게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이와 같이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와요. 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또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7페이지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가끔 뒤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 효과는 그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효과나 마찬가지라고 보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효과는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3가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가 효과인데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경영진이 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위험을 회피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직원의 위법 및 부당행위 또는 내부 정책 및 절차의 고의적인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주의, 태만, 판단상의 착오 또는 불분명한 지시에 의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포착함으로써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를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효과는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를 잘하면 이렇게 위법한 뭐 부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한계는 없는 것이냐,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죠.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로, 판단 착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통제 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므로 내부 통제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한계 없다. 뭐를 없다?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잘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렇게 감독 체계를 이 사람이 또 여기를 감독하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 감독, 크로스 체크,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두어야 돼요.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 그래서
뭐 실수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판단 착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너무 피로해가지고 우리가 술을 우리 남자들 같으면 술을 많이 술자리에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저런 짓을 할 사람인가? 근데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다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거는 내부 통제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것은 내부 통제제도 안에 하나의 그 작은 부분이라고,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 뭐 나오죠? 내부 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그러니까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 통제제도 안에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있을 것이고 인사관리제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회계 기능만을 여기서 따로 뽑아놨는데,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점 업무가 뭐냐? 자산보호와 통제가 일단 중점 업무가 됩니다.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 어떤 것인가 볼까요? 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하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는 자산의 취득과 사용, 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자산을 표시하잖아요. 자산. 그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산이 실제 자산의 어떤 취득, 사용, 처분이 실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재고 조사를 여기서 예를 들었어요. 재고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재고 조사하면은 그 창고 담당 부서라든가 생산 부서에서 재고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제 회계팀에 이제 그 회계과에서는 그냥 서류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회계상으로만. 회계과에서 그 서류로만 보지 말고 주기적으로 실사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서가 있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서가 한 번도 가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해라. 이런 것이 이제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 활동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회계 그 관리제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에서 또 중요한 것은 부정의 방지입니다. 부정방지 프로그램. 그래서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제 및 통제로서 이는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 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제 회계 부정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해야 되는데, 회계 부정은 대개 실무자가 뭘 몰라서 부정하기보다는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회계 부정이 많이 일어나요. 경영진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이 경영진의 권한 남용이라든가 통제를 회피하는
예, 경영진은 통제를 자기가 경영진이 뭐예요? 예, 사장을 포함한 그 윗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다 보니까 내부 통제에 회피될 위험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을 과연 누가 관리 감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통제 회피 위험 등에 대해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만약에 경영진의 권한남용이나 통제 회피의 위험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정방지에 굉장히 취약점이 된다 이거예요. 통제상 굉장히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영진의 권한남용이나 통제 회피 위험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면 부정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구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윤리 강령, 윤리 경영이라고도 하죠. 윤리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해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내부 고발 제도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를 인사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 채용 시에 어떤 특정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 없어야 되고 또 부정이 적발되거나 혐의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이사회나 감사의 감독 또 부정 위험 평가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기 위한 통제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 방지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특히 이제 내부 고발자의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가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문제만 딱 나올 겁니다. 한 문제. 쉽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고 아까 목적에서 주로 나오는데 379페이지 가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79페이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기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목적 3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이거 첫 번째 목적이었죠. 재무정부의 신뢰성 확보.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이게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4번이 목적이 아니죠. 회사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한다. 뭐 그럴듯하게 말은 써놨지만 저건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5가지가 있었죠? 통제 환경 있었고요. 고객 관계라는 건 없었어요. 고객 관계라는 건 없었습니다. 고객이라는 것은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 제도에는 외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통제 활동 있었죠? 위험 평가 있었고 모니터링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 및 의사소통 이렇게 해서 5가지였죠. 그다음에 3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경영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죠.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죠.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내부 회계관리제도네요.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왜 포함할 것 같은데요?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자, 2번.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맞죠?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내부 통제제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법규 준수라든가 통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1번이 틀렸다. 그다음에 5번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등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 맞고,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맞고, 경영진의 권한남용에 대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아까 나왔죠? 맞고요. 4번 재고실사를 통해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네, 재고조사를 해야 되죠. 이거는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고실사는 이미 결과를 보는 것이니까 그거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니까요. 한 문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